안녕하세요.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과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는 홍해걸 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두들 행복하셨는지요? 저도 덕분에 이런저런 잘 쉬고 또 좋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아, 일상의 경험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물론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의학적 궁금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걸 쇼는 사실은 이제 그 고정된 제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로 시사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어 마치 사랑방에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간간히 소제목과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최근 이제 화제가 된 외신이죠. 어 안락사 캡슐 사르코에 대한 논란입니다. 다 들으셨죠? 안락사 캡슐이 있어서 버튼 누르면 뭐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기계적인 장치이고, 이게 스위스에서 실제로 60대 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이 돼서 생명을 잃었다. 그런데 이게 불법적인 행동이라 스위스 검찰에서 뭐 기소한다, 수사한다, 뭐 이게 이제 외신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자세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 또 그래도 여러분께 인사도 좀 올리고 또 다른 뭐 가벼운 이야기도 좀 해야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KK님, 레몬님, 은희님, 포스터님, 배롱나무님, 요그레님, 이영숙님, 뮤리엘님. 뮤리엘님은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아이 정말 그 제가 빈말은 아니고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뭐 식사라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할 것 같네요. 벌써 일본으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아무튼 고마운 팬으로 조남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김안젤리나 님, 네, 배롱나무님. 그래서 이제 소제목이 픽스되면 이 라이브를 올릴 때 그 주제를 붙여서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님도 오셨네요. 전 시간에 윤희 님 보니까 뭐 이제 그 계속 일을 하시겠다, 노후에도 뭐 그런 의지를 밝히셨대요. 우리 앞에 강학중 선생님 강연이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죠. 코스모스님 오셨네요. 안 그래도 오늘 코스모스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꽃 이름으로 말하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우주라는 뜻이 있잖아요, 코스모스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순희님, 이리온님, 김은숙, 신채원, 뽀뽀님, SJ님, 하익님. 남성 호르몬 증가. 네, 피 검사에서 수치가 낮으면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소수예요. 이게 좀 남용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서하황님, 행복한 인생, 정성우, 풍뎅이, 영우님, 산들레, 클레어 님도 오셨고, 네, 영우 님이 김희진 가수님을 초대해 달라. 영원한 사랑, 이제 그분의 곡이죠. 아주 좋더라고요. 김희진 씨를 한번 모셔 봐야겠네. 예, 제가 한번 봐봐. 누구죠? 지금 당번이? 영진? 어? 김희진 가수님을 저 이름을 써서 한번 모실 수 있게 해 봅시다. 오케이. 오세광님 오셨네요. 치료를 잘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민희 님, 티파니 사치물님, 박현진, 정광숙, 써니, 어쩔 팁, 소크라테스 사촌님, 배롱나무, 곰취님, 루짱님, 라일락님, 유연님, 김성순, 홍영희, 사라영님, 클레어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일홈님도요. 이명미님, 장경미님, 그래요.
고마운 분들이죠. 저한테는 금요일 날 다들 소중한 시간인데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해 주시니까 저로서 정말 감사드리는 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 아 보니까 또 요새 순천인가 거기서 밤에 지나가는 여고생 친구 배웅하고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엽기적이대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쫓아가서 칼로 찌르고 도망가대요.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꽃다운 나이에. 참. 아무튼 제가 뭐 정신 감정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몇 번 후 얘기하지만 어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 흉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은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5천만의 적지 않은 나라의 최소한의 기강이 유지되려면 싱가포르처럼 뭐 태형으로 째찍을 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악마 같은 인간들을 피둥피둥 미소를 지으며 그냥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오지 이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아이고, 그래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자전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취미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자전거 190만 원짜리, 그것도 뭐 싼 건 아닌데 갑자기 막 좋은 걸 사고 싶어 갖고 또 세일을 한다는 게 또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래 갖고 하나를 요즘 말로 질렀습니다. 질러 갖고 뭐 엄청 비싼 건데 그래도 뭐 세일을 많이 해서 산악 자전거입니다. 전기로 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풀 서스펜션이니까 굴렁굴렁하고 퉁퉁 떨어져도 이제 충격을 흡수하니까 이렇게 막 굴곡진 경사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할 수 있죠. 굉장히 자전거가 크고 무겁습니다. 바퀴도 이따만하고. 그걸 이제 큰맘 먹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그다음 날 사자마자 그 산악 자전거의 성지라고 하는 수리산이라는 데를 갔어요. 군포하고 삼본에 있는 나지막한 산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임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산길. 그러니까 완전히 흙은 아닌데 좀 깎아 갖고 돌들이 이제 많이 깔려 있는 뭐 그런 길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가 수리사라고 하는 절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바이크,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는 꽤 악명 높은 가장 극악무도한 어필, 급경사. 거기 보면 일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경사도가 40%가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냥 아찔하게. 겁나대요. 근데 이게 참 죄송한데 장비가 끝내주더라고요. 이게 옛날 자전거면 제가 못 갔을 거예요, 힘이 붙이니까. 근데 이거를 풀 파워를 넣고 하니까 이게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래 갖고 기분이 좋아 갖고 그다음 날 또 이제 아침 일찍 춘천까지 가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걸 타고.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안장이 옛날 자전거하고 다르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쪽 양평에 왈츠와 닥터만인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뭐 생긴 지 수십 년 된 유명한 카페죠. 북한강 변에 있는, 그러니까 강촌 가기 전에 직전에 있는 유명한 카페, 클래식 음악 나오고 또 거기 커피가 아주 일품이죠.
그리고 그 양식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퍼져 갖고 뭐 글라스 와인도 좀 마시고 강 구경하고 뭐 그래 갖고 이제 제 매니저를 좀 오라고 했어요. 이제 피곤해 갖고요. 겨울이하고 도치를 데리고 와서 저는 겨울이 데리고 도치 데리고 인제 강변을 산책하고 제 매니저한테는 그 자전거를 인제 차에 싣고 그 툴레라고 하는 자전거를 붙이는 자동차에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 행선지 들꽃인가 하는 레스토랑에서 보자." 하고 갔는데 기다려도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막 사색이 돼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이게 자전거가 타고 오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핸들이 뚝 부러졌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근데 그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돈 주고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샀는데 산 지 이틀 만에 참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 '사람이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제가 좀 요새 뭐가 ADHD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제 잘못이 크거든요. 인제 거기 이제 묶으면 안 되는데 제가 매니저한테 "그냥 묶어서 와라." 한 게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네. 곰국이 님이 양재천에서 역주행하는 사모님 사이로 저를 만났다. 예 인사해 주시면 저도 고맙죠. 예. 이연수 님이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산을 좀 타려고 하는데 이게 막 산이 막 돌들이 있고 울퉁불퉁해도 자전거가 그런 거를 갈 수 있게 만든 자전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힘이 85 뉴턴이니까 굉장히 엔진이 이 전기 모터가 강력해요. 그렇게 붕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쿵쿵해도 이 계단도 막 내려오는 자전거거든요. 이 그래 갖고 제가 좀 멋있게 인생을 살아보려 했는데 이틀 만에 새 자전거가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자전거가 뚝 부러져 갖고 너덜너덜해져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그게 어제 일입니다, 어제 일. 참 하여튼. 여러분 이런 제 개인적인 개똥 같은 얘기 해서 죄송해요. 네. 왓구 님이 월첸 닥터만에 가 보셨다고 한번 가 보세요. 물론 뭐 싼 데는 아니에요. 커피가 얼마더라. 6-7천 원에 하나. 네. 식사도 코스로 시키면 6만 원인가 넘어요. 좀 비싸긴 한데 뭐 식사 안 시키고 커피만 마셔도 되니까요. 근데 되게 친절하고 오래된 데고 그리고 강변 뷰나 클래식 음악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케이코 님이 "혈관이 가늘다고 간호사에게 얘기 듣는다. 몸의 혈관이 막히기도 쉬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주사 넣을 때 힘들 뿐이지 그런 분이라고 해서 혈관이 막히고 중풍이 오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상관이 없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뽀뽀 님은 "왜 웃음이 나죠?" 예 웃음이 날 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방정을 떨고 그러더니 이렇게 기어코 사고를 치는 겁니다. 네. 네. 영우님 말씀대로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 시간 간격은요 오영도 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양제는 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약 가운데 식사와 엄격하게 관련을 주는 지시가 된 처방으로 근데 그런 약이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후 30분 이거는요.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까먹지 말고 규칙적으로 먹어라."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지 식후 30 분이라 그래도 식전에 드셔도 되고 식후 뭐 1 시간에 대부분은 다 약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시간에 그렇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특히 영양제는 푸드니까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발바닥의 둘째 발가락 사이와 새끼 발가락 사이에 동전 모양으로
굳은 살이 있는데 가끔씩 칼로 잘라내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피오레. 어쩌면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뭐 웅크리고 뭘 이렇게 발바닥을 뭘 해요. 그럼 이게 굳은 살을 벗기고 있더라고요. 뭐 칼인지 뭐 손톱깎이 뭐 그걸로 이렇게 해 갖고 살살살살. 그게 체질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굳는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신발 꽉 끼는 거 오래 신고 하면 저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병원 갈 필요는 없죠 뭐. 아프지 않게 피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벗겨내는 건 뭐 집에서 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예방이 중요하니까 신발을 맞춤형으로 좋은 신발을 사야 돼요. 자기 발의 아치대로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게 맞춤형 신발이 없긴 한데 제품별로 보면은 그런 신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발의 폭이 좀 넓게 제작된 그런 신발들도 있고 하니까 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윤희 님이 자전거 그만 타라고 그러면 제 낙이 없는데요. 오늘도 옛날 자전거로 또 서울랜드까지 갔어요. 저희 집에서 한 40분 걸리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뭡니까 스키장처럼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지? 영진 뭐라 그럽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곤돌라도 아니고 뭐 그거 탔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가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서울랜드는 그 대규모 리조트 가운데 애견 동반이 가능해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는 안 되잖아요. 서울랜드는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단 안고 가거나 케이지에 넣어서 이렇게 걸리는 건 안 돼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 내고 들어가는 공원 안은 못 들어가지, 안고 가야 되지만 그 바깥에 호수 주변의 둘레길이나 뭐 바깥은 거기도 걷기 정말 좋거든요. 거기는 개를 이렇게 어 목줄해 갖고 걸어 다닐 수 있다. 그래 갖고 제가 여러분 내일 도전을 합니다. 내일 이제 강아지 2마리를 자전거에 태우고 이제 쫙 제가 가서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쭉 저 산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께 경험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낭 용종 1.6 cm 서울대에서 지켜보자.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은희 님. 그런 양성 종양은 굉장히 흔해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요즘은 검진을 열심히 하니까 많이들 발견이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얼굴에 점 생겼다.' 그렇죠. 김윤자 님이 글루타치온 1 년치 구매했는데 얼마 안 돼서 리포점이 나와서 속상하다.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네요. 근데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갖고 온 성분은 똑같고 그게 이제 흡수가 잘 되니까 뭐 좀 저런 불만도 좀 귀담아 듣긴 해야 돼. 제가 잘 전달할게요. 오세광 님은 "치료를 잘 받고 계신다." 아무쪼록 쾌유를 빌고요. 이연수 님이 "남자 용종 0.96." 예.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결절로 추적 중인 64세 여성 맑은 샘님이네요. "독감 접종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요가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죠, 연배가 그렇게 되면. 케일록즙 좋을 것 같은데요. 질경이차 맹문동 도라지 우린물. 그거 해 주면 고맙죠. 저라면 고맙게 마시겠어요. 음 뮤리엘 님이 사 주신 과자 가운데 요크보크 말고 바게트처럼 생긴 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 네. 윤희 님 자전거를 샀는데 이제 또 다 당근에 팔았어요. 그리고 저도 좀 가능하면 검소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은 제가 남들 뭐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사는
뭐 스페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막 2천만 원 가까이 해요, 한 대. 1,000만 원 넘는 거 수두룩하고요. 근데 저는 살 수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번에 비싼 거 샀다는 것도 그거보다는 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이제 남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얼굴 알려진 녀석이 나이 60 다 돼 갖고 무슨 뭐 굉장히 비싼 자전거 타고 다니면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무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편안하게 의견 뭐 주시고 의학적인 궁금증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의료 사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지금 뭐 결국은 뭐 그 필수 진료 쪽으로 수가를 50% 인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빅5 병원을 과거의 전공의 위주의 병원에서 전문의 위주로 또 경증에서 중증 질환 위주로 바꾸기로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빅5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스트라이크 뭐 파업을 해도 병원은 돌아가니까 사실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젊은 의사가 많이 밉겠죠.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양보를 해야 돼요. 저도 의사 출신이긴 합니다마는 무작정 의사들 편만은 들 수 없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의사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사태에서 울고 웃는 의사가 다 달라요. 일단 젊은 의사가 있고 나이 든 의사가 있고 입장이 다르죠. 또 필수 진료 의사가 있고 비필수 진료, 뭐 성형외과, 피부과, 뭐 치과, 안과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월급을 주는 의사가 있고 월급을 받는 의사가 있고. 월급 주는 의사는 의사 많이 뽑는다는데 좋죠. 이제 의사들 싸게 돌릴 수 있으니까. 월급 받아야 되는 또 필수 진료하는 젊은 의사들은 죽을 맛이고. 근데 지금 정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의지가 생각보다 완강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끝장을 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원에 대해서 양보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론 진통은 많겠지만 뭐 내년에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과정 뭐 엉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냥 꾸역꾸역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이번 추석 때처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인센티브는 계속 주겠죠. 그리고 의사들 가운데도 이번에 뭐 전남대 조용수 선생처럼 그 양반이 아주 신랄하게 후배 의사들을 또 비판했잖아요.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들 그 리스트를 공개해서 협박을 은연중에 한 그 의사를 옹호하고 의사들이 또 뭐 구속된 그 의사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옹호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뭐 난리가 났죠. 뭐 근데 의사도 국민의 하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번 사태를 끊임없이 투쟁 일변도로만 가도록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양쪽 다 저는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전망을 하면 의사 전체는 수를 많이 뽑으니까 안 좋아지겠죠. 근데 필수 진료는 옛날처럼 망가지진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쨌거나 그쪽으로 계속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이제. '아 그랬구나. 필수 진료가 이렇게 그 사상 누각 위에서 지탱이 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뭐 뇌수를 받든 암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과 법적,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낙수 효과로 공부 못한 의사가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필수 진료는 안 돌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단 비필수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로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그동안의 의사들이 수익을 많이 올렸던 그런 과들이나 그런 개원가 의사들은 앞으로 비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그거는 뭐 수가가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단가가 계속 떨어질 거야 아마. 뭐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SJ 패밀리 님이 장상피화생 헬리코박터 양성으로 갑상선암 신지로이드. 아 이거요. SJ 패밀리 님 67 세잖아요. 저라면 헬리코박터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67 세면 앞으로도 지금 평균적으로 최소한 20 년은 더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7 세다 하면은 저라면 그냥 아유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헬리코박터 또 양성이고 장상표화생이 있고 이게 계속 악화가 되니까. 그러다가 인제 뭐 5 년 10년 후에 인제 암 생기고 뭐 이러니까. 어 그게 67 세면은 앞으로 여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치료해요. 그러면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면 장상표화생이 더 악화되는 걸 막거든요. 그럼 위암에 걸릴 확률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헬리코박터 치료가 뭐 돈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일 주일 또는 뭐 2 주일 약 매일 먹으면 되거든요. 저도 해 봤고 그거를 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라면 하겠습니다. 물론 내시경은 내시경대로 하셔야 되지만요. 천정수 님 브로콜리 만드신 거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아 이거 어떻게 아셨죠? 그 드디어 제가 어제부터 먹고 있습니다. M&M이죠. 지금 그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미국이죠. 뭐 그 또 아카데믹하게 뭐 하버드에서 싱클레어 박사가 뭐 연구도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실험이나 역학 연구에서 아주 강력하게 노화를 억제한다. 뭐 이래 갖고 주목을 받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브로콜리 안에 많이 들어 있는 NMN. 어 이게 이제 뭐 NAD 또는 뭐 뭡니까 뭐 비타민 B 뭐 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가장 그 코어 프로덕트가 결국 체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종결자라고 하나요? 이 관련된 그 화학 물질이 많은데 그 브로콜리 안에 그게 바로 NMN이다. 이래 갖고 인제 각광을 받고 그래 갖고 뭐 나왔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원재료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철저하게 뭐 검증을 했고 정말로 그 시험관에서 화학 실험실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로 푸드 식품에서 뽑아내냐 추출했냐 이걸 명확하게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 갖고 이제 브로콜리를 한 이게 이거 뭐더라? 이 한 패치를 붙이는데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진한 연두색으로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양파에 케르세틴하고 뭐 딴 것도 많이 넣었대요. 근데 그 하나 붙이면은 브로콜리를 뭐 25개 먹는 거하고 똑같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요새 아무튼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25개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딱 붙이면 되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 보려 합니다. 네. 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시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한 달에 한 1-2만 원, 2-3만 원 그 얼마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쓰신다면 저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이제는 뭐 종합 비타민제 이런 거 너무 좀 시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부에서 인제 그 천연이 아니고 합성한 거니까. 근데 인제 요즘 이런 것들은 인제 푸드에서 직접 추출한 거니까. 박혜수 님이 "정신과 약을 복용 2년 중인데 와인을 좋아한다." 괜찮아요. 예. 한두 잔, 두세 잔 상관없습니다. 정신과 약 드신다 하더라도. 와인 마시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음. "여성 비염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잔다."
양압기랑 수술 빼고 치료법이 없는가? KK님. 참 어렵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확실한 치료는 양압기 치료예요. 수술도 열에 한 9은 효과가 없어요. 1명 정도 목적과 관련된 거는 도움이 되는데 이 입천장 자체가 늘어지거나 이런 거면은 수술은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양압기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제너럴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몸 전체의 염증을 가라앉히면 그러면 이 코골이나 입 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체가 참 신기하단 말이죠. 내가 입 벌리고 잔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몸 전체가 잘 쉬고 기분도 좋고 영양가 있는 거 잘 먹고 그러면 이 구강 안에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그런 경향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왼쪽 다리가 뭉친다 수아님. 다리가 뭉치는 게 곧 하지정맥류는 아닙니다.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어 제가 늘 드는 얘기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좌우 어느 한쪽으로 생기는지를 봐야 돼요. 양쪽이 다 생기는 증세는 국소적인 게 아니고 제너럴한 병이에요. 몸 전체의 병입니다. 한쪽이 생기는 건 국소적인 병이에요. 뭔가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종양이 생겼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 양쪽이 생기는지 어느 한쪽이 생기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하지정맥류는 추천하는 병원은 되게 많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실손보험하고 엮여서 비급여라서 치료비가 무지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이쪽으로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마는 비용 때문에 제가 함부로 추천하기 좀. 스마트님, 프로페시아는 카피약을 먹는 것보다 오리지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온 지가 지금 뭐 몇십 년 된 약인데요. 카피약 드셔도 괜찮습니다. 음. 오영도 님은 멀미가 심해서 자동차 이용이 힘들다. 아이고. 네, 멀미 아무튼 뭐 키 밑에나 뭐 심할 땐 드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뭐 일부러 먼 곳을 바라보라고 한다든지 가까운 데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몸을 꽉 조이는 옷을 피하라 그러죠. 넥타이도 느슨하게 매고 특히 목을 꽉 조이지 않게. 근데 다 뭐 아주 고식적인 방법이고요. 저 멀미도 체질이거든요. 유전자가 타고나는 거예요. 저는 멀미를 안 해요. 저는 제가 해군 군의관 갔을 때 구축함이 처음 배 탔을 때 이 파도가 심해 갖고 쿨렁쿨렁했는데도 식사를 잘하니까 저희 함장님이 저보고 "야 이번 군의관은 그냥 특공 군의관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제 체질이 그래요. 반면에 함익병 선생님은 체격 좋잖아요. 아이들하고 제주도 놀러 갔는데 낚시배 탔거든요. 웬걸 난리가 난 거야. 그냥 위아래로 다 토하고 그냥 위아래로. 초죽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멀미가 이게 타고나는 거구나.' 음 그래요. 샤론고 님이 "중성 지방이 230이 콜레스테롤 정상이면 저라면 약을 안 먹는데요." 중성 지방 232는요. 뭐 너무 걱정할 수준 아니에요. 탄수화물과 알코올을 좀 줄이세요. 요새 또 화제가 되는 게 하버드 뭐 의사가 달걀을 하루에 뭐 24 개씩 뭐 엄청 오래 먹었는데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옛날부터 우리 비욘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계란 콜레스테롤 높다고 계란 안 먹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계속 얘기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음식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음식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원료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 간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료를 적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유전자도 관여하고 이걸 많이 만드는 유전자가 있죠. 근데 원료가 뭐냐? 동물성 지방이다, 포화지방. 그래 갖고 유지방 아이스크림이나 뭐 삼겹살 이런 거 많이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 계란이나 오징어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뭐 괜찮다는 얘기예요. 음. LKH 님이 의료 민영화. 네. 그거 뭐 음모론입니다. 누가 감히 의료 민영화를 합니까? 사람들이 눈 부릅뜨고 지금 우리나라가 공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거 민영화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정치인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한다 해도 만일 민영화를 하면 병원이 다 건강보험을 내팽개치고 민영화로 돌아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서울대병원이나 뭐 아산병원 같은데 시골에 있는 분들이 뭐 아파도 건강보험료 수가 내면 유명한 교수님들 다 만나잖아요. 그런 딱 그 시장이 있는데 뭐 어떤 의사가 좀 유명하다고 여기 따로 민영화해 갖고 "나는 내 수가를 내 마음대로 받을게. 나한테 당뇨 치료 받으면 뭐 5만 원이야." 가겠냐고요. 안 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개업한 의사들도 그 건강보험에 목매달아요. 박리담회라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수가가 낮아도 많이 보는 게 총수익이 큰 거예요. 절대로 민영화해도 글로 갈 의사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민영화한다면 이런 민영화는 가능하죠. 뭐냐면 이제 음 외부 자본의 의료 병원이나 기관에 투자 같은 게 허용이 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배당 형태로 빼갈 수 있게, 지금 못 빼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이 있는데 돈을 엄청 벌어요. 막 예를 들면 뭐 경영 수완이 좋아 갖고 1 년에 뭐 1,000억을 번다. 그러면 그 1,000억이 그 병원이나 재단에 귀속이 돼야 돼요. 이거를 어떤 주주나 병원의 오너들이 뭐 배당을 쳐 갖고 세금 내고 가져와서 내 맘대로 쓴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재투자가 잘 안 되고 뭐 복잡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또 그새 또 승미 님이 "술 한 잔씩 하시나요?" 해암일기 A. 저랑 똑같네요. 네. 저는 1A 2 인데 아무튼 극초기 하신 거니까 소주 한 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편하게 하시라고 하고요. 음 SS1889 님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아휴, 저도 애환이 많아요. 네. 다 얘기를 못 해서 그렇죠. 음 스타틴이라는 건 이제 그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기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분자 구조를 말하는 거니까요. 스타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리바로제뿐 아니라 뭐 리피토 싹 오만 개 다. 그러니까 스타틴이 넓은 계열의 고지혈증 약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유튜브에 보면은 아직도 "스타틴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의사들도 그걸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천연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홍 선생 제발 이거 좀 제대로 알려줘." 제약회사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특허 풀린 지 언젠데요. 이거를 공격적으로 중년 이후에 선제적으로 먹어야 나중에 나이 들어 중풍이나 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타틴을, 저는 고지혈증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먹은 지 한 2-3년 됐어요. 여러분들도 중년 이후 되면 경계치에 들어가는 분들은요, 쪼금 일찍 드십시오. 음 네. 코큐텐 오메가가 같이 섞여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어 오메가 3를 따로도 드셔도 돼요. 고등어 기름인데 양이 부족하면
코큐테인이 들어있는 거 플러스 좀 더 추가로 오메가3를 저는 3g을 먹어요. 이렇게 큰 거를 6알인가? 왜냐하면 제가 매일 고등어를 못 먹으니까. 폐암은 왁구닌 백신이 없습니다. 네, LKH 님이 강아지 살도 만들어 달라. 야, 우리 저 포뮬러 팀 바쁘겠네. 거기도 연구 개발팀에 그 펫 팀이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윤희 님도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안 드시고 식생활로 하다가 미니 스트로크, 저게 이제 일과성 트랜션트하게 오는 거거든요. 3주 후에 매시브하게 와서 불급 판정을 받았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혈관을 깨끗하게 말랑말랑하게 또 지저분하지 않게 피떡이 안에서 엉키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안 좋은 게 L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을 드셔야 합니다. 네. 당뇨 확률을 높인다 인제 등등 해서 SJ 패밀리 님도 그렇고 여러 부작용이 막 요새 막 많이 나와요. 아닙니다. 예. 어 극히 일부에서 뭐 "없던 당뇨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확률이 아니고요. 뭐 실보다 득이 명백하게 큽니다. 스타틴의 가장 큰 거는 이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 그 사실은 그것도 인위적인 약이니까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뭐 근육통이 있고 기운이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그 "바이타민 B 이 6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또 까먹었네. 네. 그걸 같이 먹으면 코엔자임 Q10하고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헬리코박터 제균이 안 될 땐 약을 바꿔야 돼요. 약이 여러 개 있거든요, 카렌님. 어 멀미약을 먹어도 오세광님 상관없습니다. 네, 멀미약은 중풍 그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음 10 월에님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도 늘 만드는 건데요. 소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뇌에도 좋다고 하던데요. 뮤리 너무 또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은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담낭 종양. 네. 그 크기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흔해요. 의사가 이렇게 보면 모양이나 양상을 보면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찰만 해도 충분하다. 그냥 저 크기로 평생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요. 공복 혈당이 114면 사탕을 끊어야 할까요? 에스터박 님. 114면 쪼끔 높긴 하네요. 30대 후반인데 왜 114가 나오지? 살짝 당뇨는 아니거든요. 당뇨는 아닌데 좀 높아요. 그러니까 수미양가로 따지면 한 미 정도? 일단은 사탕을 끊는 것보다 탄수화물이나 뭐 너무 단 거 좀 줄이고 과일도 좀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근육 키우고 운동하고 그러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맑은 샘님이 간암 말기 일상 세끼 식사 이거는 그분이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해서 나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니란 말이죠. 환자분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배롱나무님 말씀대로 인제 설포라판, 퀘르세틴,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네네 맞아요. 요즘 그렇게 많이 섞더라고요. 샤론고 님이 RA 팩터만 갖고 관절염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하는 수치인 거니까요. 다른 검사는 어떤지
알아보시고요. K콤님이 파킨슨이다. 이틀에 한 번 고기 먹어라. 저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고기를 사야죠. 그게 꼭 뭐 특정 뭐 소고기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건 아니니까 단백질, 동물성이면 되니까. 음.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창이 한꺼번에 다 안 열려서 그래요. 네, 김NK님 "폐암에 비타민 B3 다행이네요." 한번 드셔 보세요. 왜냐하면 저명한 학자가 또 저명한 학술 잡지에 실은 건데 지금 뭐 안 할 이유가 뭐예요? 저라도 하겠어요. 아. 러브 투 다이 님이 "소장이 부었다." 뭐 염증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괜찮을 겁니다. 요즘 이상하게 그 장염 환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어 뭐 체질 면역학적인 질병인데 요즘 이제 생물학적인 제재라고 신약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하고 달리 의사들이 무기가 많이 생겼어요. 주베리 님이 "비타민 C는 어떤 것이 좋은가요?" 선전 많이 하대요. 근데 비타민 C를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믿을 만한 회사에 너무 비싸지 않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C는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JK 님이 "매일 스티바이." 요즘은 이제 스티바가 단종이 되고 그 이상엽 선생님이라고 비욘디 피부과에 이상협 그분이 가장 최근 4 세대로 나온 그 성분이 있거든. 레티노이크 엑시드. 그거를 바르면 제일 좋다고 하대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요새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어떤 의사는 "이것만 잘 바르면 피부과 의사들이 뭐 굶어 죽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름과 색소에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바르면 고농도로 그러면 이제 화끈거리고 자극이 되고 꾸준해야 돼요. 여기를 심하게 자극하지 않은 최소량으로 매일 몇 년씩 꾸준히 바르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막 점도 없어지고 뭐 이런 거 막 사라지고 팽팽해지고 피부 안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너 뷰티를 해야 돼요. 밖에서 뭐 아무리 뭐 레이저하고 뭐 보톡스하고 뭐 해도 안에서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피부를 시멘트라고 한다면 얘네를 딱 잡아주는 게 이제 엘라스틴, 콜라겐 이런 거잖아요. 엘라스틴. 엘라스틴, 콜라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수분을 머금는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먹는 푸드를 통해서도 위장과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디페린으로 갔다가 지금 아크리프죠. 아크리프. 아크리프라는 제품이 요즘 가장 핫한 성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대뜸 피부과에서 이거 왜냐하면 전문의약품이니까 처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비욘디의 홍해걸이 아크리프 바르면 좋다고 하는데 내놓으셔. 이러면 의사가 기분 나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도 하지 마시고 "선생님 아이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제가 아는 의사 가운데 피부과에 아크리프라고 그 비타민 A 관련 그 크림이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추천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처방 좀 해줄 수 있으세요?" 하면 그게 무슨 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지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막 화를 내는 의사가 있다면 저는 그 의사가 이상한 거예요. 옹졸한 거예요. 무슨 예를 들면 뭐 질병이 있다 피부에. 그래서 막 엉뚱한 데 바르겠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내가 나의 미용 목적으로 한번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죠. 예. 융통성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LKH 님이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참 또 이런 아무튼 종합 비타민제가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글루타치온하고 그다음에 저라면 NMN,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피로는 굉장히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요. 많은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 몸을 엔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연료잖아요. 휘발유잖아요. 이게 잘 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엔진에 마모가 없도록 윤활유도 넣어 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엔진이 열 효율이 높게 팡팡팡 운동 에너지로 잘 바뀌어야만 자동차가 잘 나가듯이 내가 기운이 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까 말씀드린 엔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신진대사를 부스팅하고 촉진하는 그게 바로 이제 뭐 효소 같은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온이고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많은 분들이 피부를 하얗게 한다는 목적으로만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피로 개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더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 지금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냐. 이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메포민 복용 시 비타민 K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비타민 K 굳이 따로 안 해도 되고 종합 비타민제 뭐 안에 있는 것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메포민은 나온 지 100 년도 넘게 된 약이에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오세영 님이 "책을 읽으려면 책이 눈에 안 들어온다." 당연하죠.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 게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듭니다. 멀리 있는 걸 볼 때 눈이 쉬는 거예요. 눈 안에 수정체를 잡아당기는 모양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가까이 있는 걸 볼 때 잔뜩 수축을 하거든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게 눈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멀리 있는 거 보려고 막 애를 쓰면 눈이 힘들다? 네버. 정반대입니다. 멀리 있는 걸 보면 눈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끔씩 일부러 멀리 보세요 이렇게. 창 너머로 멀리. 그럼 눈이 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보면 책 보는데 힘든 거죠. 피부과에서 배롱나무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크림 달라고 그러니까 JK님 말씀대로 오히려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달라고 하세요, 이런 약은. 피부과 의사들은 뭐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뭐 터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뭐 소비자들이 그 정도야 뭐 선택할 권리가 있죠. 라일락 꽃향기 님이 "눈꺼풀이 막 떨린다." 저거 자꾸 인제 마그네슘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커피나 뭐 카페인을 안 먹고 잘 쉬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눈꺼풀 떨리는 건요 중풍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 눈꺼풀 떨리는 거 이거 걱정하지 마시 중풍 아니에요. 음 멜라토닌 드시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오히려 강력한 항산화제니까 영양제 하나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몇 시냐 1 시간 다 돼 가서 얘기하네. 이거 어떡하냐. 오늘 주제는 "몇 시 몇 분부터 시작합니다."라는 말을 하나 넣어 주세요. 영진. 무슨 말인지 알죠? 고정 댓글로. 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 얘기 안 대놓고 뭐 앞에 이상한 질문만 답한다고 또 혼낸단 말이에요. 네. 샤이니 님 말씀대로 전공의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죠. 근데 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고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당하게 필수 진료 잘해 달라고 정부에 이번 기회에 요청을 하세요. 제도적으로 의료 소송도 완화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대승적으로 포용해 주시면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럼 정말 전공의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몇 년씩 안 하면은 개인적인 피해도 크니까. 오케이. 네. 오늘 여러분 저는 그 살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보셨죠? 요렇게 그 캡슐 모양의 뭐 사람 키만한 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누워 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그 안에 딱 사람 키만한데 누워서 뚜껑을 딱 덮고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게 돼 있고 버튼을 몇 가지를 물어보고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이제 질소 가스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질소 그러니까 이제 순수 질소죠. 여러분도 알죠? 질소는 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공기 중에 80%가 질소 아니에요. 산소가 20%고 대부분 질소입니다. 근데 이제 질소는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의 몸 안에서 그 기능을 안 합니다. 그냥 부피만 차지하고 있는 기체예요. 그러니까 대사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산소를 제외하고 100% 질소만 주는 거죠. 그러면 질소 자체가 독극물은 아니고 질소로 죽는 게 아니고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잠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학자들이 실험을 해 보면 질소 이렇게 가스를 마시면 막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런대요. 그래 갖고 이제 그거는 에테르였나? 에테르구나. 아무튼 질소가 들어오면 몽롱하게 잠이 자듯이 잠을 자고 빠르면 5 분, 늦으면 10분 안에 숨진다. 버튼은 환자 본인이 누르는 거다. 의사가 누르는 게 아니고. 이래 갖고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우리 돈으로 28,000원 싸잖아요. 지금 이제 스위스의 뭐 디그니스타 이제 대체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알죠? 미국만 해도 11개 주에서 합법이 됐어요. 옛날엔 뉴멕시코 뭐 어디죠? 오레곤 이런 데만 됐는데 지금은 뉴욕, 캘리포니아 뭐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호주도 일부 주에서 되고 얼마 전에는 스페인이 됐죠, 스페인이.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가장 먼저 했고 조력 자살은 스위스는 네덜란드보다 훨씬 더 전에 했고 좀 다르죠. 네덜란드는 내가 아닌 의사가 약을 주는 거예요. 스위스는 내가 먹어야 돼요. 이게 차이가 결국 같은 얘기인데. 어쨌거나 역사가 깊다. 스위스는 100 년도 넘어요, 도입한 지. 100년 다 돼 가요 참. 1940 몇 년도인가? 거기다 뭐 룩셈부르크, 벨기에 지금 프랑스도 지금 하냐마냐 지금 대통령이 입법을 지시해서 지금 투표 붙이고 있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카톨릭 국가인데 스페인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이. 캐나다도 합니다. 남미의 콜롬비아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성함이 안규백인가? 그분이 이제 입법안을 발의했죠. 22 년도에 2년 전에. 근데 이게 상임위원회에 보건복지위에 계류가 되고 안건 토의로 안 넘어가요. 이유는 이제 종교계가 막 반대하고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반대하고 뭐 이래 갖고 이게 이제 소위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돼서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여론조사해 보면 점점 찬성 비율이 높아요. 지금은 80% 훌쩍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의사 이름이 갑자기 죽음의 의사라고 하는 의사 있죠. 그분 이제 죽었어요. 감옥에도 가고. 그 안락사를 자기 손으로 100 명도 넘게 했잖아요. 그래 갖고 굉장히 논란을 빚고 미국은 지금도 낙태 갖고 아직도 여론이 딱 반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나라잖아요.
의외로 미국이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이 뭐 성매매도 안 되고 뭐 낙태도 뭐 지금 겨우 주마다 이제 허용하자 이 정도고 아무튼 의외로 보수적이에요, 미국이. 근데 어쨌거나 안락사 커버키안. 네. 그래 갖고 그 사람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은 한편은 그 사람이 아무튼 대중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준 거예요. '나는 나의 소신을 갖고 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인 필연이다. 지금 뭐 종교계 반대하고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들을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있거든요. 단순히 목사님이 신부님이 종교상의 교리가 그러니까 "생명이 존엄한데 어떻게" 그런 문구로 다그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르코 자체는 저도 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비인간적으로 보여. 또 기계 장비 안에 좀 이상하잖아요. 캡슐만 누르고 이게 좀 약간 무슨 뭐 컨베이어 벨트에 뭐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물건 같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탐탁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같은 거 가려면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들어요. 뭐 장례비 뭐 이런 뭐 자기네들 위원회 열어서 뭐 심사비 또 뭐 또 숙소에 의사에 뭐 그러니까 비행기값 빼고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은 자국민들만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들까지 허용하는 데는 제가 아는 한 스위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그 Me Before You 영화 보면은 잘생긴 남자가 그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갖고 사지마비 되잖아요. 나중에 엄청 멋있는 여자랑 사랑에 빠지고 이 여자가 헌신적으로 사지마비 남성을 사랑하고 돌볼 걸 약속을 하지만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미래를 위해서 가서 죽잖아요. 저라도 그렇게 해요, 저라도. 이 아래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창창한 나이에. 그래 갖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도 안락사가 허용이 됩니다, 법으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암이나 뭐 엄청 심각하게 아픈 병만 허용이 되는데 지금은 예컨대 뭐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도 근데 지금 이게 상당히 윤리적으로도 딜레마예요. 안락사냐 자살이냐 이게 동전의 양면일 수 있거든요. 이 안락사가 쪼끔 남용이 되면 자살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자살 풍조가 막 넘쳐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데 우울증 걸린 분들은 자살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았는데 네덜란드 같은 나라 요즘은 그것도 허용을 해요. 굉장히 진일보한 거죠. 그 배경은 휴머니즘이에요. 뭐냐면 아니 어떤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해도 이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 열심히 한 거예요. 온갖 치료 다 했는데도 '내가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괴롭다. 내가 너무 괴롭다 진짜.' 좀 내버려 두면 어딘가에서 뛰어내리 이렇게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바엔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통 없게 품위 있게 길을 열어 주자. 이래 갖고 이제 네덜란드는 뭐 그렇게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스위스 같은 데는 이제 외국인도 가능은 한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절차가 나름 까다롭죠. 근데 이 기계는 28,000 원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순기능만 생각을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쌀코라는 기계 캡슐에
겉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문구가 하나 적혀 있어요. 그 문구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are made of star stuff." 이렇게 돼 있어요. stuff라는 게 이제 그 뭐 물질 뭐 먼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로 만들어졌냐면, 뭐로 구성되냐면 별의 먼지, 별을 구성하는 물질, 별의 먼지나 뭐 찌꺼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뭐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나 거기 있는 흙,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은 탄소, 질소, 뭐 칼슘,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형태가 익숙하지만 그냥 보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보면 그냥 칼슘으로 된 뼈대 위에 단백질 반죽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단백질 반죽. 탄소, 질소, 화합물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다음 말에 또 뭐가 되냐면 뭐라고 돼 있더라? "We are a way 에 for the universe to learn itself."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 거 양해해 주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살코에 적혀 있는 게 문구가,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옛날에 그 화제가 됐던 책이 있죠. 저도 뭐 많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된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별의 찌꺼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인간은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또는 수단, way, 길이다. 하나의 길이다. 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게 그 살코를 만든 호주 의사, 이 사람은 왜 그런 문장을 거기에 썼을까요?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이 안락사 캡슐을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니구나. 물론 지금 뭐 그 안락사도 소정의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뭐 아무나 다 하고 아무렇게나 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에서도 불법이다 통제를 거는 건 당연해요. 다만 그 본래의 취지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그러나 당신이나 나나 결국은 그냥 이런 그 물질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냥 이 삼라만상 우주를 구성하는 그냥 그 물질들이 복잡하게 모여서 구성된 한 개체다.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뭐 영혼을 등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다음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문구는 뭐냐면 그렇긴 하나 우리 인간은 이 광대한 우주가 자기를 스스로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 존재다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파스칼의 뭐 갈대 생각하는 갈대 뭐 그거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냐면 진짜 보잘것없죠. 뭐 이 지구가 뭐예요? 지구, 달, 뭐 태양, 얘네들은 무슨 뭐 안드로메다니 뭐 은하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닷가에 모래알보다도 많은 게 별이잖아요. 그 별마다 행성이 있고 그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 밑에도 뭐 우리가 보는 산이나 바다나 이거 뭐 그만큼밖에 안 돼요. 지구 전체의 부피로 따지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70억 명을 다 모으면, 그때도 제가 계산했잖아요. 뭐 가로 세로 뭐
한 남산의 한 절반 정도 오면은 다 모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티끌만한 존재인데,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간도 뭐 그런 원소로 구성이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칼 세이건은 이 광대무변한 우주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인간 너다. 이게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왜 사르코라고 하는 캡슐에 적혀 있냐? 의도가 뭐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뭐 빅뱅이 일어났든 뭘 하든 그냥 돌덩이랄까요. 그냥 푸석푸석한 무기물 덩어리들이 뭐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폭발을 하든 뭐 수소폭탄이 터지듯이 뭐 별이 어떻게 에너지를 뿜고 뭘 하든 뭐 튀어나가면서 인공위성 돌듯이 빙빙 돌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막 돌잖아요. 아니 그런 이런 척박한 그냥 사막과도 같은, 지구로만 봐도 바위 덩어리 같은 뭐 규소나 뭐 산소나 뭐 수소나 헬륨이나 뭐 이런 것들만 잔뜩 있었는데, 얘네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지들끼리 뭐 부딪히다가 뭐 좀 복잡한 걸 막 쿵짝쿵짝 만들고, 걔네들끼리 어떻게 또 모이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해지는 무슨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뭐 옛날에는 거기에 뭐 번개가 치고 뭐 강한 에너지가 가해지면 뭐 좀 더 복잡한 유기물이라고 하는 뭐 탄소를 중심으로 한 뭐 컴플렉스한 뭐 분자가 더 고분자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끈적끈적한 뭐 콜로이드처럼 뭐 점액처럼, 그러다가 뭐 갑자기 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뭐 세포가 출현을 하고,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그 에너지를 받아 갖고 뭐 대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식을 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걸 막 개체를 만들어내는 뭐 DNA 같은 게, 그 복잡한 DNA가 사람이 만들려면 불가능한데 워낙 세월이 장구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쿵짝쿵짝 부딪히다가 뭐 어떻게 뭐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 아닙니까? 근데 아 그 진화가 지금까지 과학적인 진리로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진화의 과학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몇 억 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세월인 겁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간단히 시간을 얘기하지만 막 몇 억 년이면요, 이 막 무질서하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들끼리 막 부딪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뭐가,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상자 안에다가 뭐 뭐 잡다한 걸 막 집어넣고 막 흔들고 뭐 이랬더니 한 100만 년 후에 여기서 뭐 스파게티가 팍 나온다, 뭐 예를 들자면 100만 년 갖고는 좀 적겠네요. 한 뭐 1000만 년 뭐 나올 수 있죠. 뭐 안에서 유기물끼리 뭐 어떻게 엉기고 하다 보면 이 넓은 공간 안에서. 이제 그게 이제 진화하고 그다음에 시작된 생물의 탄생부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것들끼리 계속 번식을 하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지능을 갖춘 인간까지 출현을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뻔한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해 놓은 바로는 우주의 최정점에 서 있는 개체예요. 인간이 만든 뭐 슈퍼컴퓨터 보다도 우리 휴먼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어려운, 과학적으로 볼 때도 뭐 60 쪽의 세포 안에도 하나의 소우주죠. 얼마나 많은
소기관이 뭐 DNA, RNA 뭐 리포좀 어쩌고저쩌고 리포솜 해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장기를 만들고 뭐 피를 보내고 산소대사 헤모글로빈 급기야는 뇌가 탄생이 돼서 뭐 보고 듣고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고 뭐 창조적인 뭘 하고 뭐 언어로 소통하고. 아니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인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에는 이제 인간까지 이렇게 쭉 진화가 됐는데 인간도 처음에는 막 야만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막 서로 죽이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옛날 역사를 보면 전쟁 나면 비참했어요. 다 목 잘라 죽이고 뭐 이런 데 막 목을 걸어 놓고 불에 태우고 여자들 다 노예로 그냥 강간을 하고 애들 다 뭐 한 부족이 완전히 그냥 아주 야만적이고 약육강식이잖아요. 약육강식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 뭐 석가님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막 사랑을 설파하고 막 그러면서 어느 순간 문명이 싹 트면서 이제 뭐 아주 희한한 우주 공간 안에 아주 희한한 녀석이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라는. 얘네는 물론 야만적일 때도 있지만 점점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을 자초하고 희생하고 뭐 이러면서 우주가 아주 희한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서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저 안드로메다의 뭐 몇 번째 성운이 폭발을 하고 블랙홀이 생기고 그게 뭐 알 바 뭐예요. 그럼 물질들이 뭐 지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터지고 뭐 팽창하든 수축을 하든 뭐 아무 상관없는 거고.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장 앞서 나가는, 근데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주가 알아서 막 꿈틀거리면서 자의반 타의반 뭐 랜덤하게 하다 보니 뭐 이상한 인간이란 개체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죽이고 막 살리고 막 엄청 잔인하게 살벌하게 싸우다가 요즘은 갑자기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러고 막 나중에는 동물도 사랑해야 되고 뭐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아주 뭐 엄청난 그 흐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어떤 그 역사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신이나 의식의 흐름에서 어떤 움직임이 생겨났냐면 이제는 '나의 죽음도 스스로 선택하겠다.'라는 자각,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없었던 모습이죠. 옛날에는 특히 종교적으로 이거는 큰 원죄예요. 어디 감히 자살을 해. 안락사 택도 없지. 그런 게 어디 하느님의 섭리 뭐 이러고 종교를 떠나서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죽지?' 뭐 이런 거. 근데 뭔가 계속 의식이 깨고 하면서 마침내는 인간이 이제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도 보여주지만 사랑의 형태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제는 뭐 동물도 사랑하고 이제 지구도 사랑하고 땅도 사랑하고 이제는 뭐 다 애정을 갖고 돌봐야 되고 이런 움직임이 큰 트렌드잖아요. 그거는 저는 위대한 여정이에요, 인간만이 보여주는.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저는 동물 유튜브 자주 보는데 뮤리엘님 개똥처럼 미안합니다. 이게 아무튼 제 얘기 조금만 딱 여러분 의견도 좀 해 주세요. 저는 동물 가운데 하이에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이에나는 생긴 것도 좀 야비하게 생겼고 하는 짓도 비굴하게 남의 걸 뺏잖아요. 항상 걔네는 뺏고 다니고 무리로 몰려다니고. 그런데 의외로 그 잔인하대요. 그냥 갈기갈기 뭐 하이에나 몇 마리가 몰려들면 사자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턱뼈가 엄청 날카롭고 튼튼해서
하이에나가 하이에나 한 마리의 전투력이 표범도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강인한 개체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이에나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데 어떤 사람이 하이에나를 어릴 때부터 키운 거예요. 뭐 길 잃은 하이에나를. 근데 그 사람도 참 아니 귀여운 동물이 하고 많은데 하다못해 호랑이나 사자도 새끼는 긴데 하이에나 이런 거 왜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은 그 뭐 보통 이렇게 뭐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알려진 어둠의 맹수 하이에나를 키우는데 야 근데 얘가 이제 다 컸어요. 이따만해요 진짜. 커요. 이빨을 보이는데 이빨이 뭐 어마어마하게 날카로우게 막 근데 얘가 그 주인을 혀로 막 핥는 거예요, 애정을 막. 제가 그래서 보고 기절해 '얘가 이럴 수 있는 거야? 얘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욱해 갖고 또 화가 나면 본능이 해 갖고 주인도 물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많은 그 전문가들 얘기를 따르면 그냥 가축으로 기르는 거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릴 때부터 키우면 자기를 부모로 한대요, 실제로. 그래 여러분들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 가운데 개가 골 저 네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개가 있거든요. 얘가 엄마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깐 호랑이나 그 사자의 엄마가 새끼를 버리고 젖을 안 물리면 얘 죽잖아요. 얘네들을 그 개가 키운 거예요, 저주로 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개를 엄마로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 이따만한 덩치인데 이 조그만 개한테 꼼짝 못 해요. 엄마가 막 야단치면은 그냥 막 애교 부리고 배 까고 막 애교 부리고 한 우리 안에서 언빌리버블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저 징그럽고 잔인하고 무서운 하이에나도 저렇게 애정을 받으니까 막 혀를 핥고 좋아서 부비고 제가 그거 보고 '야 참' 그러면서 옛날에 약육강식의 밀림과 그 잔인무도한 동물의 세계에서 뭔가 다른 진화된 새로운 형태의 삶들이 막 지구상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하죠. 근데 아무튼 제 얘기는 인간이라는 녀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쿵짝쿵짝 뭐 이상한 짓을 하면서 뭘 이제까지 안 보였던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중에 하나 나온 게 지난 46억 년 동안 지구상에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안락사를 인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인간 정신 가운데 막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것도 그냥 우주의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철학을 아까 말씀드린 안락사 캡슐에 그 발명자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글귀가 거기 적혀 있는 건 나름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계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드하고 척박하고 아주 조악한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인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주가 쭉 스스로 알아가는 그 과정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 계속 뭐가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모습은 뭐냐면 옛날과 달리 용기 있게 이제는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걸 인정해 주자. 싫으면 안 하면 되죠. "나는 싫어." 그럼 그분은 안 하면 돼요. 강제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나 안락사 싫어. 죽어도 싫어." 하지 마세요. Why not?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 주자는 생각,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말자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인류 정신의 발전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마이너가 아니에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
우리는 정말 칼 세이건의 말대로 먼지죠 뭐. 그리고 저는 의사니까 시체도 많이 봤고 온갖 거 이렇게 보면 이 안이 다 보여요. 우리는 항상 피부 바깥만 보죠, 살아 있으니까. 근데 안에 뭐가 있고 열면 뭐가 다 있고 죽으면 이게 다 썩고 썩으면 너덜거리고 냄새 나고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게 그냥 우주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존재예요. 잠깐 몇 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결국은. 그런데 내가 또는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극악무도한 어떤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존엄하게 위험 있게 깨끗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좀 덜 아프게 그렇잖아요. 뭐 물에 빠지거나 뭐 불에 타거나 뛰어내리거나 뭐 목을 매다 아무튼 뭐 이런 과정들은 좀 잔인하잖아요. 아플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거를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1980 년에 스위스 사람들은 1940 년에 이걸 인정을 했을까? 우리가 이거 한번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개인적으로 안락사에 찬성합니다. 캐톨릭 뭐 한때 믿기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는 바뀌는 겁니다. 또 바뀌어야 하고. 비오 10 세인가 그분이 성형수술을 풀어준 거 아닙니까? 옛날에 성형수술도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1970 몇 년도에 영국의 루이스 브라운이라고 시험관하기도 악마의 뭐 시술이라 그랬잖아요. 신의 섭리에 뭐 웬걸 지금 다 시험관하기로 애기 낳는데요. 동성애도 그랬고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또 중지를 모아야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무슨 제일 뭐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는 "약자들이 뭐 악용되면 원하지 않는 죽음에 내몰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본질적인 죽음 앞에 약자가 어디 있고 강자가 어디 있어요. 뭐 미국 대통령이면 죽음 앞에 뭐 끝도 없고 뭐 약자면은 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안락사는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 자살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지금 불필요한 치료는 안 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다 불필요한 낭비죠. 불필요한 부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락사를 허용하면 뭐 나는 살고 싶은데 가난하고 자식들한테 민폐가 되는 게 싫으니까 그냥 은연 뭐 막 등 떠밀려서 뭐 적절히 안락사를 뭐 한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수사적인 걱정이에요. 그런 걸 엄격하게 통제를 하자고요. 위원회 같은 걸 잘 만들어서. 완벽한 건 없죠. 어쩌다 보면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걸 걱정하는 분은 저 뭐라 얘기하고 싶냐면 "자동차는 왜 타요? 당신이 자동차 타는 것 때문에 1 년에 몇천 명이 죽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몇천 명의 생명이 죽는데 어떻게 차를 탑니까?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겨울이하고 도치를 사랑하잖아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아무튼 뭐 너무 행복해요, 걔들하고 있으면. 근데 인제 언젠가는 한 10년 남았어요. 걔네들도 인제 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서죠. 세포는 노화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생물은. 근데 다행히도 부드러운 죽음이라면, 부드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덜 괴로운 거죠. 덜 괴로운 거.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살 만큼 살다가, 가족들이 모두 축복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언도 남기고 주변도 잘 정돈하고, 그리고 한 2-3일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의외로 드물어요. 온갖 사고, 온갖 병으로 그냥 덜 준비가 되는데 무지 아프거나 괴롭거나 이런 사람들이 현실엔 많잖아요. 강아지들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강아지가 제일 많이 죽는 게 암이에요, 암. 개들도 암에 걸리면 굉장히 아파해요. 특히 신경절을 침범한 암에 걸리면 개들도 계속 아파하거든요. 저는 만일 겨울이가 그런 과정이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안락사를 할 거예요.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저도 뭐 양식 있는 시민 사회의 한 사람이니까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만일 제가 아끼는 겨울이가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한 점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쪼끔이라도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래도 뭐 질속 갈 수도 있지만은 뭐 방법은 있어요. 제가 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뭐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는 없고, 먹는 것도 있고 주사도 있고 뭐 공기로 마시는 것도 있고, 가능하면 덜 고통을 줄 수 있는, 만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사랑하는 겨울이한테 그렇게 했다고 제가 지옥에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마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우주가 계속 변해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위 덩어리, 그냥 무기물 덩어리에서 뭐가 꿈틀꿈틀 세포가 나오고 풀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 같은 동물이 나오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뭐 막 목 자르고 막 맨날 불태우고 이 난리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서로를 위하고 막 새끼를 키우고 다른 종족 또 다른 개체들에게도 애정을 베풀고 이러는데 갑자기 죽음도 스스로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우주가 그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베제크 님은 이제 천당 지옥, 예, 천당 지옥은 저도 안 믿어요. 그런 거 있겠어요. 다만 죽음은 끝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거는 쪼끔 어 그렇다고 비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이 모르는 세계죠 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진실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굉장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인간,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말을 하고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교감을 하잖아요.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증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형태가 그냥 뭐 이 뇌세포 안에 뭐 단백질의 전기화학적인 작용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작용, 반작용 뭐 내지는 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소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피릿이 있어요. 그건 뭔지 모르지만. 그 양자역학이 뭐 지금 현대 과학의 최고 정점이라고 하지만 양자역학도 생명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달걀인데 얘는 왜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숨을 쉬고 꿈틀꿈틀 세포 분열을 하고 껍질을 깨고 닭이 되는데 얘는 그냥 원세포
알 하나로 있다가 그냥 썩냔 말이에요. 아니면 사람 먹이가 되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그게 뭐 원자 몇 개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시하게 뭐 무슨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잘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영적인 세계는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아무튼 이 개똥 철학 네 미안합니다. 실비아 님이 "허리가 아파서 사진 촬영 못 했는데 이상이 없고 바닥에 못 앉고 양말도 못 신고."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요통이. 요통 환자들 제일 힘든 게 양말 신는 거가 제일 힘들어요. 그 양말 신으려면 이제 누워서 이렇게 높여 갖고 어디 올려 갖고 누운 상태로 높여서 이렇게 신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도 어려운 자세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단순 요통이거든요. 염좌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냥 아스피린 드시고 한 보름 길어야 보름이에요. 그 안에 거의 100% 좋아질 겁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냥 좀 지켜보세요. 네. 지금처럼 어큐트하게 급격하게 아플수록 예후가 좋아요. 빨리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그 안락사 기계 자체는 뭐 좀 조악해 보이고 성급했고 또 시정법을 위반했고 그런 거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근본에 깔려 있는 철학은 저는 좀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지금 그 발의된 법이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현안 검토 중이라면서요. 누가 이거를 헌법이 위배된다 해서 이거를 우리 사회에 좀 영향력 있거나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분들, 학자들이 좀 선도적으로 일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미국도 11개 주에서 합법화를 하고 있다. 큰 흐름이다. 왜 그런가를 봐야 한다. 특히 죽음의 과정 안에 비가역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어 '우주가 원하는 방향일 거다. 앞으로의 우주는 그렇게 될 거다.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구현이 될 거다.' 옛날에는 마녀 사냥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막 해 갖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얼마나 야만적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데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왜 고통스러운 죽음을 강요하죠? 그럴 권리가 당신에게 있나요? 아이고 예 여러분 아무튼 참 오늘은 아무튼 네 라스피 님이 "40대 동생이 미주신경실신증 저혈압 약도 없다.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아유 저거는요 그냥 체질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혈압은 저렇게 낮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풍심장병에 안 걸리고 미주신경실신증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리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확 일어나고 이런 거 피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걸로 절대로 뭐 후유증이 생기거나 뭐 악화되거나 이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오늘 뭐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인제 저는 이렇게 그 캡슐까지는 아니지만 음 어떤 특수한 상황 제한적이고 남용되면 안 되니까 어떤 제한적인 경우를 디테일을 잘 만들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해 줍시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고 어 이런 그 존엄사죠. 안락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저는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결국 이런 역사의 발전도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형성이 되잖아요. 오늘도 인제 저와 같이 모인 분들 가운데 물론 저와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해 주는 분들이 또 많아지시면 언젠가는 우리 당대에 저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오늘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쪽이 역시 많으시네요. 어 그래요. 저는 풍뎅이님 이제 이원론 네 뭐 이신론 저는 이신론 디이즘이라 그러죠 영어로. 어떤 그 특정 종교보다는 그런 영혼이라는 존재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이거는 저의 소박한 소망인데 어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존재는 죽음 이후에도 만난다. 만나는 게 뭐 이런 옷을 입고 만나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집에서 만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만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을 커피님 머리 안 만질게요. 그래요. 네. 오늘 아무튼 제 개똥 철학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지나가는 길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가스등이라는 영화 아시죠? 잉그리드 버그만 나온 옛날 영화. 그래 인제 뭐 아내를 어떤 나쁜 남편이 그 가스불을 껐다 켰다 해 갖고 막 정신을 혼란시키고 심리적으로 나한테 이 복종을 시킨 다음에 뭐 집안의 돈을 훔치는 이런 범죄 스릴러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 한번 찾아볼래요? 가스등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역에서는 주연으로 맡은 그 남자가 그 역할에서는 천하의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그렇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이용해 먹는 거라는 거 아시죠? 네. 증오가 아니고 이용해 먹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무튼 나쁜 남잔데 그 사람의 실제는 어땠냐? 샤를르 보아이에 맞아. 샤를르 보아이에. 샤를르 보아이라는 그 프랑스 남자네요. 저분인데 이분은 실제로 어땠냐? 한 여자만 사랑했대 한평생. 나이 들어 갖고 여자가 뭐 암인가로 죽었대요. 그리고 이틀인가 사흘 만에 이 남자도 바비추레이트라고 지금 스위스에서 안락사하는 펜토바비타라고 똑같은 약이에요. 그 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돼 있네요. 음. 아니 우리 집사람은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제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다. 어 그래서 네 요까지만 네 다알리아 님도 "고통을 줄여 줘야 한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100% 맞는 얘기고 크게 뭐 그러니까 저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 좀 오늘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미안. 영jen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면은 뭐 이렇게 여행 간 거 해외여행들 그렇게 뭐 이번 추석 때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올리세요. 정말 뭐 멋진 데가 많지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기 전에 어디를 가면은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 50 군데 간 사람은 100 군데 간 사람이 부러울 거고 100 군데 간 사람은 200 군데 간 사람이 부러울 거예요. 좋다고만 따지면 뭐 얼마나 많겠어 이 넓은 지구에. 다 가 보고 싶죠. 현실적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그냥 발발거리면서 악착같이 다 뭐 돌아야만
내가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못 먹어 본 음식 맛있는 거 비싼 걸 막 해 봐야만 되나? 물론 또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야 너는 돈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순간, 그러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평생 그 어디죠? 케니스부르크가 뭐 어디 그 안 벗어났다면서요, 자기 마을에서. 그 사람은 그러면 평생 답답하게 산 건가? 저는 또 요새 보면은 막 멋진 데가 많잖아요. 그 인제 가려고 하다가도 굳이 그렇게 뭐 어디 뭐 유럽에 어디 뭐 꼭 인생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뭐 어디 해외여행 다 할 수 있죠. 1년 내내 뭐 세계 일주도 할 수 있지만 별로 그래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뭐 몇 군데 가 봤다. 뭐 어디를 갔다. 이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이게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겨울이 도찌하고 자전거로 이렇게 양재천, 청계산 아니면 과천, 서울랜드 아니면 저쪽 뭐 탄천으로 해서 뭐 양평으로, 가평으로, 그리고 뭐 어쨌거나 뭐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지만 그래도 제 옆에 살아 갖고 저렇게 뭐 매일 누워는 있지만 침대에 밥도 먹고 심장도 뛰고 말도 하고 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있어도 크게 저는 그 뭐 이렇게 막 어디를 막 발발거리면서 다니면서 막 엄청 뭐 이런 걸 안 해도, 그러다 죽어도 저는 하나도 후회할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여러분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팔자 편한 놈의 넋두리로 들릴 수가 있어서 제가 죄송하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아무튼 그 이번 주에 그 안락사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축복받는 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평안하게 행복하게 안락사를 통해서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목격되고 있잖아요. 오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자 아무튼 뭐 더 이제 메니에르 이명인데 커피는 난 그 메니에르 커피 크게 상관없어. 없죠.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홍쇼는 제가 좀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가을이니까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 인제 나도 가을을 살아생전 몇 번이나 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가을이 짧긴 하긴 합니다마는 더없이 소중하고, 그래서 그냥 겨울에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우리 집사람 말도 잘 듣고 행복하게 해 주고,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한번 전화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서운해하세요. 저도 답답해요. 제주도에 계신데 가서 좀 챙겨 드려야 하는데 여기 서울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집사람 혼자 덩그러니 있고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맨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을도 행복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